원고, 그리고 그 옆에다가 물기는 아가씨가 이거요. 아가씨가 물 떠주고 말 탄 사람이 이렇게 물 받고 이러는 장면에 문화재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고려 정치사가 고대 정치사처럼 중요한 사항이 10가지가 있는데, 첫째, 고려 초, 즉 고려태조왕건 때 고려태조왕건이 반대파를 누르고 중앙집권을 한 게 아니고 이 반대파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 그래서 호족, 즉 지방세력에 대한, 다른 말로 호족 통제책 혹은 견제책을 실시했다는 점이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거기에 있는 사람에서 기인제도, 그리고 사심관제도를 통해서 호족인 지방 세력을 견제, 통제하였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두 번째, 기초왕립기인 10세기, 100년에 하나씩. 그리고 세 번째는 11세기, 네 번째 12세기, 다섯 번째 13세기, 여섯 번째 14세기, 이렇게 100년에 하나씩 이렇게 6장면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중 첫째, 지방세력 견제책. 이 지방세력 견제책은 과거 삼국시에도 한번 한 적이 있어. 백제 6세기 무령왕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무령왕 이전부터 하긴 한 것 같은데 22군데의 감시탑을 요구하였다. 뭐 22 담노제 이런 적 있지. 담노라는 건 지방 큰 도시를 담노라고 그래. 지방 담노에 큰 도시에 22군데의 지방의 반란이라는 걸 염려해서 관리를 파견했다. 얘기야. 그걸 22 담노제, 의도 지방세력 견제책 이러는 거야. 그리고 통일신라에, 이것도 삼국시대 신라부터 했던 것 같아. 하기는. 그런데 통일신라 신문왕으로 대표되는 사람 때 보면 지방세력을 견제할 목적하에 지방 호족 중에 일부를 이 명예관직을 준다면서 서울로 꼬셔서 인질로 삼았어. 그걸 일컬어 상경하에 관리는 이 관리에서 상경하에 지키는 관리, 상수리 이런다고. 상수리제도. 그리고 고구려족, 백제귀족, 가야귀족을 연합하지 못하도록 5군데로 이렇게 분산을 해놨어. 5개의 작은 수도에서 오수경 이러면서. 그래서 가야계인 원효 집안을 경주 외곽에, 그리고 대가야인 우륵지방은 충주에다가, 그리고 금관가야 집안인 김유신 집안은 충청북도 진천에다가 연합을 못하도록 분산 배치를 시켰어. 이렇게. 그리고 고려. 이렇게 한국사가 지방세력 견제책에 해당하는 게 총 5개야. 이렇게 3개하고 2개가 더 있는데 그게 저 기인사심관이야. 거기에 있는 사람에서 기인제도, 그리고 사심관제도, 총 5개. 이게 다 지방세력 견제책 혹은 지방세력 통제책이라는 거야. 그중 신라 상수리제도를 계승한 게 고려 기인제도야. 이건 호족 본인이 인질로 가는 게 상수리야. 그런데 고려태조왕건이가 이 상수리제도를 갖다가 쓰는데 약간 변형을 했어. 이건 호족 본인이 가는 게 아니라 호족 자식이가, 자제가. 자식은 다시 남은 데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간 거하고는 좀 다르지. 예. 여하튼 거기에 있는 사람에서 긴 이러는 거야. 일종의 인질극이야. 그리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한 김부라는 사람이 왕건이한테 신라를 바쳤어. 그래서 자진항복을 했어. 그래, 너는 경주에서 임금님을 했으니까 경주에 살던 수도인 개경에 살던 그건 상관하지 않을 테니까 경주 지방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심사하여서 경주에 대해서 살피는 관리제도에서 사심관제도라는 걸 만들었어. 이 고려태조왕건이 최초로 실시한 제도야. 그래서 사심관은 왕족이나 고위관리를 파견하는 전통이 생겼는데, 그래서 수도인 개경에서 내 처갓집이 청주다. 그러면 내가 청주 사심관을 할 수 있어요. 예? 청주하고 인연이 있으면 최대 사심관은 한 지역에 4명까지 둘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청주 지역의 호장, 가장 큰 세력장, 호장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가져. 그러니까 청주시장에 대해서는 추천권이 있어요.
그리고 청주시 부시장부터 부호장 이러는데, 부호장은 네가 직접 임명해라. 누가 사심관이 임명권 이렇게 권력을 줬어. 권력을. 그 대신 이렇게 권력을 줬으니까 이 대신에 만일 청주에서 반란이 나면 너도 죽는다. 연대 책임. 이게 사심관이 하는 일이야. 예? 여기는 조선주까지 이어져. 예? 여하튼 요 5개를 지방세력 견제책 이렇게 불러. 자, 백제 법 22단 문제, 신라 상수리 호수경제도, 고려태조왕건이 기인사심관제도 이렇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게 88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얘기야. 가 기인제도, 나 사심관제도. 기인사심관 이러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 고려 초창기는 완전히 중앙집권이 안 됐다는 얘기야. 자, 이러면서 그 밑에 보시면 88쪽 4대 임금 광종이라는 사람 봐봐. 성씨가 왕씨고 이름이 손대, 왕소 이랬다고. 문을 숭상하고 숭문, 물을 천대하는 천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국가 아니야? 물을 숭상하는 나라야. 그런데 반란 염려해서 정책을 바꾸는 거지. 문숭상 사회로, 학문을 중요시하는 사회로 바꿔버려. 그래서 문에 의한 정치 이런다고. 그래서 첫째 주연공부법, 주연 지방 세금 부과법 얘기야. 지방에 세금 부과하는 방법을 정했어. 그리고 노비한건법, 아까 얘기한 노비해방. 그리고 2년 뒤인 과거, 중국 후주에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받아서 한반도 최초로 시험 보는 제도를 실시를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공무원의 복장제도, 공복제를 마련하고, 공복, 관복, 색복,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4가지 색깔을 만들어. 자단비녹, 이렇게. 신라 골품제 보면 자비청왕, 이렇게 돼 있어. 4가지 색깔인데, 비색, 붉을빛자. 여기도 붉을단자. 예? 그리고 그리고 그해, 칭제권은, 황제라 친하고, 내가 건원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 건원은 이 세상 최초의 연호라고 그랬지. 한나라 한무제가 쓴 고조선 멸망시키는. 그래서 건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연호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아니면 시작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이랬어요. 칭제권은 고려 왕들은 황제라고 칭해. 스스로. 황제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건원, 연호를 써요. 고려 왕들은. 광종 때부터. 그래서 950년 광종이 광덕이라는 연호를 쓰고 10년 뒤인 960년 준풍이라는 연호를 쓰고 이래 이디 왕들도 다 연호를 써요. 그래서 자, 3번째 알할 연호가 광덕이야. 4번째 알할 연호가 첫째 한반도 최초 연호 광개토대왕의 뭐라고? 영락. 그리고 신라의 건원이라는 연호를 쓰는 왕이 있다. 누구? 법흥왕. 필히 알아야 돼. 그리고 발해의 문왕이라는 사람 연호 크게 흥하는 쪽으로 대흥. 이랬어. 이렇게 3개. 그리고 4번째 고려 광종의 광덕. 광종, 광덕.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연호 5개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마지막 하나는 근현대사에 있어. 총 5개 연호만 왔는데. 그래서 그게 칭제권은 제일 끝에 봐봐. 외왕내제. 뭐라고 그래? 다른 나라한테는 본인이 왕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백성들한테는 황제라 하였다. 이들이야. 그걸 외왕내제라고 그래. 이거 원래 발해도 했던 거야. 발해도 했던 걸 고려가 하는 거야. 발해, 고려, 고구려 다 고구려요. 그래서 황제는 정중앙을 뜻하는 황금색 옷을 입는 게 법칙이야. 자, 이게 고려왕이야. 이게 조선왕하고 좀 달라. 그래서 복장을 황금색 복장을 입어요.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가 조선왕하고 좀 달라. 조선왕하고 다르게 이건 통천관이라고 그래. 이게 하늘로 솟아있는 관이야. 이게 자기는 하늘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의 의미의 관을 써요. 이게 고려 왕들의 모습이야. 외왕내제. 스스로 황제라 칭했다고. 자, 그게 광종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얘기야. 그리고 중국 고려 전기 때 중국이 오리지널 한족이 된 송이라는 나라야. 이게. 그래서 송나라하고 친하게 지낸다 해서 친송 이래. 친송 정책을 써요. 그 나머지는 그냥 그런 깁이다 이러십시오. 뭐 그때 가서 얘기를 할게. 자, 그러고 난 뒤에 중요한 성종. 자, 10세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성종 때야.
신라말 최치원의 친손자인 고려 최승로라는 사람 얘기인데, 신라말 최치원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신라말 최치원이가 당나라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신라 사회를 보니까, 자기 나라인 신라를 보니까 이 진골 귀족의 가렴 주고 백성을 못 사는 게 도가 지나쳐. 그래서 개혁합시다 해서 개혁안을 올렸어. 진성여왕한테. 이게 유명한 뭐라고? 10가지 개혁안.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 10조라 한다. 이랬지. 그리고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로가 성종이라는 사람이 이를성자. 한자로 이를성자 이게. 임금의 꿈을 이뤘다야. 그래서 동양에서 이를성자 쓰면 다 임금의 꿈을 이룬 거야. 임금의 꿈이 뭐냐? 권력을 왕을 중심으로, 왕이 주어가 돼서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수도 서울, 중앙으로 모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중앙 집권 이러는 거야. 중앙 집권 시스템을 만들었어. 그래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앙 집권이라고 그랬잖아. 자, 그걸 위해서 개혁안을 짜와라. 이래서 이 말년, 나이가 60이 다 든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로라는 사람이 광종 때 공무원을 해서 성종 때 퇴직할 때가 된 사람이야. 그런데 임금님이 숙제를 냈단 말이야. 모든 관리한테. 내가 유교에 입각해서 중앙집권을 위한 나라 개혁을 마련할 테니까 관리들은 의무적으로 개혁안을 만들어 와라. 그래서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로가 개혁안을 만들어 와요. 업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무 28개 조항 28조 이래. 육두품 계열의 최승로에 의해서 신라가 망했다고 육두품이 다 죽은 건 아니거든. 그대로 고려로 들어온 거야. 자, 그래서 이 시무 28조의 포인트는 이거야. 별거 없어 이거 기억하는 거. 자, 첫째 성종이라는 왕. 그리고 그 밑에 고려 초창기는 왕하고 대립하는 게 누구냐? 호족 출신의 공무원들, 관리들이야. 호족 출신.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신라 육두품 출신 사람들, 지식인들, 육두품. 이게 권력 구도야. 권력이 이렇게 생겼어. 과거 신라 때 한번 이런 식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성종 임금이 유교식으로 중앙집권국가를 만들 테니까 개혁안을 짜와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 최치원의 친손자인 육두품 계열, 신라, 육두품 계열의 최승로라는 사람이 임금이고 나발이고 그 개혁안에 나는 유교 사상을 갖고 있는 학자야. 그러니까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삼읍시다. 그래야 내가 할 일이 생기잖아. 유교를 정치 사상, 이념으로 해서 유교를 정치 사상으로 채택하십시오. 라고 주장을 하게 돼. 이 얘기가 여기다 써 있어. 89페이지. 정치개혁 하는 데 보면 있어. 이러면서 뭐라는 주장을 하느냐? 과거 신라에서 불교라는 종교가 정치사상, 종교 기능을 다 했는데 불교는 원래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그냥 개인 종교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걸 일컬어 불교는 닦을 수자 몸신자, 몸을 닦는 근본이요 해서 수신의 본 근본이요, 즉 종교요 이러는 거예요. 유교는 원래 유교는 유학이라고 그러는 건데 유교는 국가 이념으로, 이래서 유교는 치국, 다스릴 치자,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해. 그래서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 불교는 종교로 가고 유교가 국가 이념이다. 이 소리야. 그래서 유교를 국가 이념으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통정리가 된 거야. 이래놓고 봤더니 권력이 이렇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대립 이랬잖아. 내가 살아려면 적의 적은 친구니까 왕한테 가서 붙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호족을 죽여야 돼.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사람을. 그래서 권력을 중앙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를 주장을 하는 거야. 누가? 최승로가. 그 중앙 집권화의 모습으로 12군데 중요 도시에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관리를 파견하십시오. 고려는 이 앞에는 80년간 지방관 파견을 못했어. 그만큼 왕이 힘이 없었어. 이게. 그래서 최초로 12군데, 12목이라고 그래. 12군데 지방관을 파견해. 이걸 한자로 지방을 바깥에 자를 써. 수서울은 내 자를 쓰고, 내 그러면 서울이요. 외 그러면 지방이라는 뜻이야. 북외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외관, 즉 요즘 말로 하면 지방관이야. 지방관 파견. 12군데 중요 도시에
임금의 명령을 받은 지방관을 파견하게 돼요. 그럼 이건 권력이 중앙에 있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자, 이게 성종 때 중앙집권화의 장면이야. 이게. 이래 놓고 봤더니, 이러면 호족 세력이 약화돼. 그럼 권력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 호족이 약화되면. 육덕품하고 왕하고 대립하는 현상이 벌어져. 어제는 같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적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그러니까 이 왕이 광종같이 앞에 있었던 독재자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6개월간 성종하고 싸워요. 그래서 안 되니까 5조 정적평이라고 해서 다시 건의문을 보내요. 상소문인데 무슨 소리냐? 5조란 아까 10세기 왕이 태, 해, 정, 광, 경, 성 이런다고 했지. 지금 성종한테 올리는 건의문이야. 그러니까 성종 앞에 5임금 태해, 정광, 경. 요 5임금을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호가 평가를 하는 거야. 각자 임금은 이렇고 저 임금은 저렇다. 주 타켓이 누구냐? 광종이야. 독재자. 라고 광종 씹는 얘기야. 주로. 그래서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는데 나중에는 맛이 가서 충신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당신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종은 나는 안 할 거다. 당신 안 한다 칩시다. 당신 아들이나 당신이 죽고난데 손자나 증손자가 왕이 돼서 독재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자기 죽고난 데는 모르잖아. 그럼 어떡하자고? 그랬더니 만일 독재할 기미가 보이면 이걸 대신한테 막아도 처벌하면 안 되는 권력을 하나 주십시오. 그런다고. 그래서 결국 그걸 인정해 주게 돼요. 6개월간 싸워서. 그래서 5조 정적평이라는 건의문을 통해요. 그런다고. 그래서 왕권이 전제화란 독재,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전제화 규제. 이 제도를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신들이 대들고 바른 말을 해도 절대 처벌하면 안 된다. 임금이 듣기 힘들어도. 그래서 한국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가 등장을 해.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들고 바른 말해서 대간 이래. 대간 제도라는 게 등장을 해.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씹어봐. 기분 나쁘지. 그치? 앞에 그 대통령, 여자 대통령께서 박근혜가 탄핵당한 게 이거요. 탄핵당한 시작이 이거요. 자기 씹었다고, 자기가 쓴 정책에 반대했다고, 혹은 비난했다고, 내쫓고 막 이랬잖아. 그래서 열받았잖아. 윤석열. 그래서 검찰총장까지 했잖아. 그 사람이. 자기가 임명한 사람 틀리다고 항의하고 그래갖고, 저런 싸가지 없는 놈에서 저 수원 지방으로 내쫓았는데, 그걸 문재인이가 들어오면서 백성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검찰총장으로 파격적인 승진시켜버린 거 아니야.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려 때 이 제도가 오늘날보다 더 탁월한 거지. 그래서 이 한국 정치사의 꽃이 대간제도야. 이게. 대들고 바른 말을. 이거야. 이게 최승로 시임의 18조의 핵심 3가지야. 그러니까 고려 초창기 10세기 권력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먼저, 나 육두품이 살아야 된다. 6.15 정치사상으로 채택. 두 번째, 권력의 막강한 힘을 갖고 있던 지방을 근거지로 하는 호족을 죽이자. 중앙집권화. 지방 세력을 죽이려면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면 되니까. 그리고 왕이 독재하는 걸 막자. 대간제도. 이러는 거야. 그렇게 3가지가 핵심이야. 그리고 약간 질은 떨어지는데 하나를 더 알아야 돼. 이게 지금 고려 초기라고 그랬잖아. 고려 초기하고 관련된 현상이야. 초창기. 초기 그럼 제가 정치가 됐든 경제가 됐든 사회가 됐든 문화가 됐든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주적. 문화의식 강조야.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 해놨는데 거기 89페이지 정치개혁, 기억 거기 보시면 자주적 문화의식 강조 이랬잖아. 그래서 최치원의 친손자 최승로라는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중국제도 받아들이는 거 좋다. 중국 따라 배우는 거 좋다. 왜? 선진국이니까. 그런데 옷 입는 것 같이 중국제 옷 입을 필요는 뭐 있냐? 거만은 자동차야. 요즘 하면 자동차 중국제 차를 굳이 탈 필요가 뭐 있냐? 국산 타자. 이 얘기야. 그래서 자주성. 그래서 옷 입는 거, 의복과 자동차는 국산 쓰자. 이러는 거야. 그걸 자주성.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주적 문화의식을 강조하였다. 이게 최승로 시임의 18조의 핵심 4가지.
시험을 내면 이 4개를 갖고 시험 내는 거야. 고려정치사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야. 고려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야. 예. 자, 그게 정치개혁의 주요 테마야. 나머지는 그때 얘기를 하자고. 나머지는 중요한 것들은 밑줄을 쳐놓긴 했는데, 그리고 10세기 말 목적 뭐 그렇고. 자, 이래서 성종 때 중앙집권화의 기초를 마련해. 중앙집권이 확립된 건 아니고, 중앙집권이 완성된 건 아니고, 제가 전에 발해정치사 할 때 뭐라고 그랬냐? 중앙집권이 완성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중앙의 임금님이 지방을 자기 손바닥 안에 다 넣어야 된다. 지방이 내 손에 있어야 권력이 내 쪽으로 다 몰리는 거 아니야. 지방이 내 손에 없으면 권력이 중앙집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세기 설명하면서 지방제도가 완성됐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성종 때 최초로 지방관을 파괴했다고 그랬지 지방이 임금 손 안에 다 들었다고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성종은 중앙집권화가 확립될지는 기초공사만 끝낸 거야. 그 기반 마련이라고 그래. 성종은 중앙집권화의 기반을 마련했지 확립, 완성된 건 아니다 이거야. 완성은 이거로부터 100년 뒤에야. 100년 뒤에 나와. 여하튼 자, 그러면서 90페이지 놔두고 91페이지 자, 최승로의 건의를 통해서 거기 3절 통치체제의 정비. 통치체제란 중앙집권체제.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중앙집권이라니까 항상. 자, 최승로 시임의 18조의 건의를 통한 성종임금 때 대체적으로 중앙집권화 정책들이 마련돼. 그래서 그 제도사, 중앙집권화의 제도사야. 중앙정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교육제도 이러면서 자, 구분하자고. 이게 제도사라 좀 딱딱해. 딱딱한 만큼 중요하고. 첫째, 고려라는 나라가 성종 때로 대표되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을 중앙으로 모으기 위해서 첫째, 합의제, 의견을 합하는 합의제를 운영하였다. 그 합의제 운영으로 특이하게 도병마사라는 합의기관이 있고 식목도감이라는 합의기관이 있어. 무슨 얘기냐? 국무회의인데 왕하고 정부 고위관리들이 모이는 국무회의인데 국무회의가 2개나 있다고. 다른 나라는 다 하나밖에 없어. 고구려는 제가회의, 백제는 정사회의, 신라는 화백회의, 발해는 정당성회의, 그리고 조선은 의정부, 조선 두개는 비변사 이렇게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데 고려만 특이하게 2개야. 국무회의가 2개씩이나 있어. 이게 뭔 얘기냐? 첫째, 식목도 가면 중간쯤 보시면 식목은 나무 심자는 얘기가 아니라 법제도 있죠. 식목이란 법제도란 뜻이야. 법제도를 만든 도감이란 임시관청이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세운 거야. 그 일이 끝나면 없어지는 관청이야. 예. 앞으로 도감자가 붙으면 임시관청 이런 뜻이 있는 거야. 자, 식목도 가면 법제도를 해. 이건 평상시 국무회의인 거야. 식목도 가면. 그리고 도병마사 이건 비상시 국무회의야. 전쟁 발발시. 그러니까 평상시 국무회의하고 비상시 국무회의하고 2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는. 예. 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게. 첫째, 식목도감, 평상시. 두 번째, 비상시인 도병마사. 그 규제 해놓긴 해놨는데, 원래 이 도병마사는 이거예요. 고려 성종임금이 전방에, 오늘날 평안도, 함경도, 전방이 북쪽의 오랑캐가 거란종려진동 몰국을 계속 찝쩍거린단 말이야. 끊임없이. 그러니까 전방군 사령관을 2명을 뒀어. 현재 대한민국 그래요. 대한민국이 강원도로 대표되는 1군 사령부. 그리고 뭐 2군 사령부 이런 식이란 말이야. 그리고 후방은 3군 사령부. 대한민국 육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다고. 이게. 그래서 평안도 함경도에 1, 2군을 만들었어. 즉 이걸 양계라고 그런다고 했죠. 양계라고 그래. 그래서 전방군 사령부가 있어. 그래서 1군 사령관하고 2군 사령관이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렇게 한 줄로 쳐들어오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전반군 사령관 제도를 병마사라고 그래. 성종 때 만든 제도야. 그런데 이민족이 10세기 말 11세기 쳐들어오니까 11세기에 모두 도자야. 전반군 사령관 2명이 회의하는 기구를 만들었어. 회의하는 기구를. 그걸 도병마사 이러는 거야. 이게 11세기 초 현종이라는 임금 때 만든 거야. 병마사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거고 그 병마사 회의기구는 도병마사는 현종 때 만들어진 거야. 이걸 현종 임금이 다시 중앙 국무회의로 바꿔버리는 거야. 전방군 사령관 회의기구를 국가 국무회의기구로 바꿔버린 거야. 이거를
그래서 도병마사라는 제도가 11세기 현종이라는 임금 때 나오는 국무회의야. 여하튼 식목도감이 됐던 도병마사가 됐던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건 고려라는 나라가 권력이 중앙집권적, 즉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진 높은 신분의 사람, 귀족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고려의 정치가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임을 입증하는 게 식목도감 도병마사야. 뭔 얘기냐? 이 식목도감 도병마사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야.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추신이야. 제추신이 합자, 나란히 앉아서 회의한다 해서 제추신 합자회의야. 도병마사도 식목도감도. 제추신이 누구냐? 고려의 최고 행정관청이 중서문화성이라는 관청이야. 중서문화성의 최고 책임자를 문하시중이라고 그래. 줄여서 그냥 시중이라기도 하는데 이 소위 국무총리야. 이 사람이. 그런데 중서문화성이라는 관청 안에 두 개의 소속 관청이 있어. 중서문화성 안에 제부라는 관청이 있고 낭사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 하단에 해놨어. 제부는 1, 2품의 고급 관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낭사는 3, 4품의 관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식목도감 회의, 도병마사 회의에 참여하는 건 제부의 관리들이야. 1품, 2품. 지금으로 부총리 이상. 그런 거야. 그리고 또한 관청 순서는 네 번째 관청인데 중추원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근데 힘은 막강해. 중추원이라는 데가. 중추원은 왕명출납, 왕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여. 지금부터 따지면 청와대 비서실, 왕실호의, 청와대 경호실, 그리고 군사기밀 유지, 국정원,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데가 한 군데 다 몰려있는 거야. 즉 청와대 비서실, 청와대 경호실, 국정원이 한 군데 다 몰려있는 걸 중추원이라고 그래. 오케이? 자, 이 중추원도 역시 똑같아. 1, 2품의 고급관리가 모여있는 추밀이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리고 3품 관리들이 있는 승선이라는 관청이 있고, 이 중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어디? 중서문화성의 제부의 관리들하고 중추원의 추미들의 관리들, 그러니까 1, 2품 관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기구야. 그래서 제추신이래. 제란 중서문화성, 추란 중추원. 얘기야.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들이 나란히 앉아서 회의하는 기구다. 얘기야. 그래서 식목도감 도병마사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임금님 생일잔치를 언제 어떻게 할게, 이런 거 회의하는 거고, 일단유사시 전쟁이 발발할 때는 적을 어떻게 막을래, 뭐 이런 거 회의하고 이러는 거야. 그런데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중국제도를 갖다 썼는데, 이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뭐 뒤에 써있는데,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중국에 없는 제도야. 그래서 국사가 강조하는 게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이라고 했잖아. 독자적. 중국과 다른 얘기야. 합의제를 운영하였다. 한반도만의 독특한 기구가 있었다 이거지. 자, 이게 식목도감 도병마사의 의의야. 기억을 해야 돼. 첫째, 식목도감 도병마사 중앙집권적 귀족정치를 뜻한다. 두 번째, 제추신 합자회의 기능이 있다. 근데 제추신이란 중서문화성의 제신, 추신이란 중추원의 추신 얘기야. 그리고 독자적 합의제를 운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게 중앙정치의 첫 번째 알아야 할 합의기구 얘기야. 식목도감 도병마사. 고려 중앙정치는 딱 두 개만 알면 돼. 첫째, 식목도감 도병마사. 두 번째, 요거 대간. 정치 꼬신 대간제도 이거야. 대간이란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들고 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대관과 간관을 합쳐서 대간이라고 그래. 예?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들고,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관청이 대드는 거야. 관청 이름으로 대드는 거야. 간관은 간언하는 관리들, 이건 관리 개인이 대들어도 처벌을 안 해요. 예? 이건 관리 개인이 대들 수 있어. 예? 그래서 이게 대간 이런 거야. 대들고 바른 말을. 이 제도가 괜찮으니까 이 제도를 그대로 조선이 갖다 써요. 그러니까 조선은 얘네들을 뭐라고 그러냐? 여하튼 임금한테 대드는데 주먹으로 대들지는 않을 테니까 말로 대드는 관리를 내서 언관 이런다고. 예? 자, 그럼 이 임금이
잘못할 경우 대드는 거예요. 먼저 대관. 이건 오늘날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를 감사원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원을 고려로 바꾸면 어사대라고 해요. 임금이 잘못할 경우 어사대라는 관청이 임금한테 대들 수 있어. 그래서 어사대에 대자를 따는 거예요. 대. 그리고 최고의 행정관청에 방금 전에 지은 중서 문화성이라는데 소속에 낭사라는 관청이 있어요. 그래서 낭사라는 관청이 대들 수 있어. 임금이 잘못하면. 그래서 성이래. 그래서 고려의 대간제도를 어디서 했다고? 대와 성에서 했어요. 대성 이러는 거야. 이게 제도가 그럴듯하니까 요 제도를 그대로 조선이 갖다 써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어사대가 이름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 사헌부라고. 그리고 중서문화성의 낭사가 조선조에게 떨어져 나와요. 독립관청으로 떨어져 나와서 사간원이라는 관청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에서는 어사대하고 중서문화성 낭사가 사헌부 사간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서 사자가 두 개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양사. 그렇게 불러. 예? 임금이 잘못했을 경우 관청 차원에서 대든 거예요. 관청 이름으로 대들어. 개인 이름으로 대들면 안 돼. 그런데 개인이 대들 수 있는 애가 돼 있어. 그래도 처벌을 못하는 게 간관들이야. 임금하고 1대1로 만나서 침튀기 가면서 대들 수 있어. 얘네들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 고려는 중서문화성의 낭사만 할 수 있어. 그럼 어사대 관리는 관리 개인이 임금한테 대들면 그건 죽이는 거야. 근데 중서문화성 낭사는 관청 이름으로 대들어도 되고 관리 개인이 임금 만나고 직접 대들어도 되고 그래도 처벌을 안 받아. 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얘네들 본업이 이거라는 얘기야. 얘네들. 조선에서는 낭사가 떨어져서 뭐가 된다고? 사간원. 이러는 거야. 사간원의 관리들이 그래. 자, 고려는 별로 기록이 없으니까 조선으로 설명을 해줄게. 사헌부하고 사간원이 전혀 분위기가 달라. 이 사헌부라는 데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야. 왜? 공무원의 모범을 보여야 돼. 공무원의 비리를 단속하는 감사원이야. 감사원 관리들이 낮술 먹고 골프 치러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 낮술 먹고 골프 치러 가는 공무원들 잡으러 다니는 애들인데 지들이 나쁜 짓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얘는 공무원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관청이야. 완전히 규범대로, 모범대로 행동하는 애들이야. 이 관청에 가보면 공무원 분위기가 엄청나게 딱딱해. 여기는. 그런데 사간원은 전혀 안 그래. 사간원은 낮술 먹어도 뭐라고 하는 놈 없고 출근 안 해도 딱히 뭐라고 하는 놈이 없어요. 얘네들은. 단 얘네들은 그만큼 편안해. 업무가. 그 대신 얘네들은 좀 스트레스가 심해. 왜? 임금이 뭐 잘못했다. 그럼 임금하고 만납시다. 그래서 임금이 허락하면 1대1로 만나서 침튀기 가면서 임금한테 따져야 돼. 이 임금은 헌법이에요. 전제군주제에서. 저 죽여. 그러면 그게 헌법이야. 곧바로 가서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목 내놓고 사는 게 사간원 관리들이야. 그러니까 사간원 관리들은 1년 이상 근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사간원에 1년을 버텼다. 그럼 얘는 최소한 차관급 이상까지는 보장이 돼요. 잘못하지 않는 한, 그런다고. 청유직이라고 그래. 중요보직까지는 올라가. 율곡이가 요거를 역임했어요. 요거를 여기만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양사를 조선조에서는 아주 중요시 여기는 거야. 이게. 고위직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헌부 사관원, 여기를 통과를 해야 돼. 여기를. 그래야 고위직을 올라갈 수 있어. 그만큼 중요한 제도야. 이 대간제도라는 게. 대들고 바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때 대드냐. 자, 이 고려, 이 조선이 다 갖다 쓰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걸 정리할게. 고려의 중앙정치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첫째, 합의제. 그치? 뭐? 독자적 합의제. 뭐라고? 평상시 식목도감, 비상시 도병마사. 이런 거야. 평상시 식목도감, 비상시 도병마사. 비상시라는 건 전쟁 말발시, 뭐 이런 거야. 그거 관련해서 알아야 될 관청이 뭐? 제추신이라고 했지. 제, 중서문화성의 고위관리. 추, 중추원의 고위관리. 이렇다고. 그게 합의제 기구를 첫째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할 것이 대간제도야. 이 두 가지가 핵심이야. 대들고 바란 말이야. 자, 대간을 담당하는 데는 어디라고? 어서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 그런데 어떤 때 대느냐? 아무 때나 막 대드는 건 아니야. 대드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대드는 항목이. 자, 그 대드는 거하고 관련된 건데, 그걸 보시면, 자, 91페이지. 이 대간제도, 이렇게 돼 있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참고표를 해놓고 봉박권, 석양권, 간쟁권 이렇게 써놨어. 자, 요 사항만 대들 수 있어. 요 사항만. 첫째, 봉박권이요. 부당한 왕명에 대한 거부권이요. 봉, 받들고, 반박하고 반박하래요. 나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면 대들어라. 얘기야. 항의를 해라. 그래서 거부권이요. 거부권. 줄이면. 이 봉박권이란 거부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양권. 석양권은 임금님이 자기한테 아부하는 놈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다든지 관리를 임명했다든지 아니면 충신을 잘랐다든지 그래서 임면이요. 임명과 면직 뜻이야. 임명과 면직. 그리고 임금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률을 만들었다든지 폐지했다든지 이 네 가지 사항만 되더라고요. 관리를 임명하거나 자를 때, 법률을 만들거나 폐지할 때 이런 거예요. 이때 아니면 못 되더라. 그 사항에만 대드는 거야. 이걸 석양권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걸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동의권 얘기야. 동의권. 임금님 정책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 얘기야. 임금님이 임명한 관리를 동의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이 석양권이 있어요. 요즘 하잖아. 석양권이. 엊그저께 하트만 박범계. 그것도 문제 많은 인간인데. 하여튼 뭐 그래요. 개인적으로 알아 박범계. 여하튼 그게 뭐예요?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하고 국가가 물어보고 해결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석양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해당돼. 그래서 그 석양권에다가 국회 인사청문회 이렇게 써. 이걸 시험을 내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설명하고 있지. 그럼 뭘 찾아야 돼? 석양권을 찾아야 되는 거지. 왜? 국사니까. 답이 국사로 나와야 된다고. 그 오늘날에도 제도가 좋으니까 갖다 쓰는 거야. 그게 인사청문회 제도야. 석양권 제도가. 그리고 간쟁권. 간쟁권은 임금하고 1대1로 만나서 싸우는 거야. 싸운다. 바른말. 싸워가면서 바른말을 얘기야. 이건 뭐라고? 요즘 식으로 하면 항의권이야. 항의권.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거, 봉박권, 석양권, 간쟁권, 이걸 합쳐서 대간, 이런 거야. 이 제도는 원래 당나라 당태종이라는 사람 때 처음 나온 제도야. 동양 최고군주라는 사람이야. 당나라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동양 최고군주야. 그래서 당태종을 존경해서 조선조 세종대왕의 아버지 이방원이가 나 죽어서 죽고 난 뒤에 붙여주는 명칭은 시호라고 그래. 시호를 붙여줄 거면 기왕이면 내가 당나라 당태종 안시성 전투로 유명한 연개소문한테 패배해서 왼쪽 눈 애꾸가 된 사나이야. 그 당태종을 내가 존경하니까 기왕이면 나도 태종이라고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태종 이방원이가 됐어요. 동양에서 가장 최고의 성군이나 지칭되는 1등 임금이 당태종이에요. 당나라 태종이야. 예?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인데. 자, 그만큼 이게 훌륭한 군주야. 당태종이라는 사람이. 그때 완성된 제도야. 그때 완성된 제도야. 봉박권, 석양권, 간쟁권 하는 대간제도가. 자, 그래서 고려 정치사의 핵심이 곧 딱 두 가지야. 합의제기구, 식목도감 도병날사. 그리고 두 번째, 대간. 이러는 거야. 대간. 그 관청 구분을 잘해야 돼. 그래서 식목도감에 참여하는 데가 어디라고? 중서문화성, 제부, 중추원, 추민. 여기야. 그리고 대간제도 참여하는 데는 중서문화성, 낭사, 그리고 어사대. 이렇게 돼 있고,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자, 제일 마지막, 91페이지 제일 끝에. 중국제도의 영향. 한반도는 대체적으로 중국제도를 갖다 썼어요. 이후의 병인공 하는 걸 육전조직이라고 해요. 육부. 그 중국 주나라 때 나온 제도야. 그걸 갖다 쓴 한반도 왕조가 백제 신라 조선이야. 그리고 그 육전조직, 육부제도를 배경으로 확대 편성한 걸 삼성육부제라고 해. 삼성육부제가 당나라 때 나온 제도인데, 당태종 때. 이 삼성육부제를 갖다 쓴 한반도 국가가 발해하고 고려예요. 제가 전 시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황제가 있었던 나라는 관청이 틀리다. 첫째, 연호를 쓴다. 이랬어. 두 번째, 황제가 있었던 나라의 최고 관청은 뭔 글자가 들어간다고? 성자가 들어가. 성자가. 그 밑에 관청은 부자나 조자가 들어가고, 마지막 하급 관청은 사자가 들어가. 이 동네를 뭐라고 그래? 사창동 이러잖아. 이게 관청 사자야. 하급 관청. 여기요. 그래서 관청 이름의 끝에 성자가 나오면 그 임금이 자기를 황제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야. 예? 황제가 있는 나라 관청만
성자 쓰는 이름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당나라의 삼성, 육부 이러잖아. 고려도 성자 쓰는 관청이 있는 중서문화성 이러잖아. 성자 쓰는 관청이 있었다는 것은 황제라고 주장했다는 얘기야. 이게 조선은 성자 쓰는 관청이 없어요. 그럼 황제라고 주장을 못했다는 얘기지. 이건 그래서 발해하고 고려가 성자 쓰는 관청이 등장을 해. 그래서 삼성, 육부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한반도에서는 발해하고 고려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중추원제도, 삼사제도, 이건 중국 송나라야. 고려 전기 때 중국이 송이라는 나라야. 요걸 갖다 쓴 나라가 고려예요. 그럼 저 한반도는 대체로 중국 제도를 갖다 써. 그런데 저 제도 안에 도병마사 식목도감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도병마사 식목도감은 중국 제도가 아니라는 얘기지.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제도야. 자, 그 얘기가 한 장을 넘기면 있어요. 자, 특징. 고려 중앙정치. 첫째, 중국 당나라는 삼성육부제인데 고려는 이걸 약간 변형을 했어. 중서성이라는 데하고 문화성을 합쳐버렸어. 그래서 중서문화성 이랬어. 그리고 상서성에서 이성이야. 이성.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 약간 변형을 했었어. 그리고 독자적 합의제. 독특하다. 중국에는 없다 이게. 그리고 견제역 운영, 대간제도를 운영했다. 이게 고려 중앙정치의 특징이야. 앞에서 설명한. 자, 그래서 고려 중앙정치는 두 가지만 알면 돼. 첫째, 독자적 합의제. 두 번째, 대간제도. 그 두 가지만 알면 돼. 여긴 나머지 있는 얘기는 뭐 참고로 하는데, 고려관청을 조선조에 계승되었다. 뭐 그런 게비다 하시고. 그리고 관직급은. 관직급은 저게 무슨 소리냐? 실직은 열매실자. 실제 업무가 있는 직책이 뜻이야. 실직이라는 건. 현직. 실제 업무가 있는 직책. 실직이라고 그래. 실직 안에는 정규직이 있고, 요즘은 정규직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체야직이라는 게 있다. 정규직 안에 체야직이 있다. 시험 내면 체야직이야. 체야직만 설명할게. 체야라는 단어는 번갈아 가면서 이런 뜻이야. 단어 뜻이 번갈아 가면서 이런데, 자, 이걸 조선조로 설명을 할게. 고려는 남아있는 기록이 별로 없거든. 자, 이렇게 여유 부리면 안 되는데. 조선조에 통역관이 있어. 외교관. 통역관이 있는데, 고려라는 나라가 1년에 중국 송나라하고 몇 번씩이나 통역을 한다고 통역관을 몇십 명씩 둘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중국어 통역관을 달랑 한 명 넣으면 걔가 아프다든가 걔가 죽어버리면 언제 통역관을 키우냐고. 그러니까 여러 명을 둘 거란 말이야. 일본어 통역관, 여진어 통역관 이렇게 여러 명을 둬. 그런데 1년에 통역할 일이 몇 번 없단 말이야. 이게 차편도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출발해서 송나라를 사신을 못 이고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는 월급을 줘요. 자, 돌아와서 다음에는 다른 애가 통역을 하러 가요. 그럼 나는 그 기간 동안 업무가 없어. 그냥 노는 거야, 그냥. 그럼 나는 업무가 없으면 월급을 안 주냐? 월급을 안 주면 굶어 죽잖아. 이렇게. 굶어 죽으니까 어떡하냐? 조선 경우야. 고려는 기록이 없어서 모르고. 출발해서 통역할 때는 급료를 줘요. 그리고 통역을 안 할 때는 어떡하냐? 얘는 외국어를 통역하는 사람 아니야? 그 해당 국가, 중국어를 통역하는, 일본어를 통역하는 이 사람들은 그 나라하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살으라고 그래. 그 기간 동안. 월급 안 준 기간은. 그래서 팔포무역이라고 해서 1년에 8보따리만 무역해라. 왜? 무역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역상을 개입해서 무역상의 이익을 빼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8보따리 정도만 팔아라. 그래서 이걸 체하라는 번갈아 가면서 이러는 거야. 내가 통역할 때는 내가 월급 받고, 제가 통역할 때는 제가 월급 받고,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 뜻이야. 그러니까 제도가 잘 발달하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게 운영됐어. 그게 체야직 제도야.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는 거야. 그 역관, 통역관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산직은 해산할 때 쓰는 산이야. 해산, 흩어졌다 이 소리야. 이건 무슨 소리야? 명예직이야, 명예직. 실제 업무는 없어. 명예만 있어. 하는 업무는 없어. 그걸 산직이라고 그래. 자, 거기서 첫째 알 것이 실직 중에 체야직. 업무가 있을 때만 급료를 준다. 이거. 두 번째 알 것이 산직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야. 왜 명예직 제도를 운영했느냐? 거기 관리 밑줄 쳐놓은 거. 관리 정원의 한계 극복. 무슨 소리냐? 중앙관청 공무원이 몇 명 안 돼요. 조선조를 기준으로 하면 조선조에 서울시청 공무원이 8명에서 11명이에요. 현재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한 2, 3만 명 될걸?
그렇잖아? 각동사무소 직원도 있고, 구청 직원도 있고, 내가 쉬어보진 않았는데, 내가 그거 이제 알아본다는 게 자꾸 몇 년째 못 알아보네. 하여튼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몰라도. 근데 당시 조선조는 서울시청 공무원이 8명에서 11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몇 명 안 돼요. 조선조는 중앙관청 공무원이 100명에서 최대 150명밖에 안 돼. 얼마 안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길 들어가기가 낙타 바늘 뜯기보다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열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30년, 40년 취직 공부하는 거야, 얘네들은. 고려조도 그래요. 일평생 취직 공부해. 그러니까 수능을 한 40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걸. 그러니까 일평생을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계속 한 10번, 11번 떨어져봐. 열받지. 한두 번은, 아유, 내가 공부를 안 해서. 하지만 3번, 4번, 5번 떨어지면 이 빌어먹을 놈은 나라가 이렇게 나라욕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그게 어쩔 수 없어. 그게. 처음에는 자기 탓하지, 나중에는 남 탓하는 거야. 이게. 그래, 여기도 똑같아. 이게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란으로 간단 말이야. 잘못하면. 그러니까 명예를 주르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왜? 열받는 걸 꼬시려고. 그래서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이 얘기야. 그래서 산직, 명예직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가 뭐야?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명예라도 주겠다. 얘기한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말을 이해하면 돼. 굳이 안 해도. 자, 그리고 산직 중에 하나 아래할 사항이 있어. 그게 뭐냐? 제일 끝에 있는 고려 말에 만들어진 건데 첨설직. 첨설이란 첨가의 설치. 요즘 말하면 추가 설치 뜻이야. 추가 설치. 고려 말에 임시로 만든 추가 설치. 명예직이야. 이민족, 즉 홍건적 외국 격퇴 과정에 공로를 세운 사람한테 명예를 준 거야. 명예로. 팀장님 뭐 이런 거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 실직 중에 최하직. 업무가 있을 때만 급료를 준다. 그리고 산직제도, 명예직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관리정원의 한계 극복. 그리고 산직 중 첨설직. 고려말 이민족 격퇴 과정에. 그냥 이민족 격퇴 과정에.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고. 자, 그리고 옆에 93페이지. 지방행정. 지방행정. 이 제도사가 딱딱해. 딱딱한 만큼 중요하고. 지방행정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것만 잘 알아면 돼. 4개. 4개. 첫째, 고려태조. 고려태조 때는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업무 보는 공무원이 없어. 그치? 지방관 파견이 없다요. 임금님 명령을 받고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주, 거주하고 통치하고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사또가 없어, 사또가. 예? 그럼 무슨 소리냐? 이건 호장, 지방 호족이 향촌자치, 지방자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앙기관이 안 된 거지. 지방자치, 향촌자치, 요즘 말로 지방자치. 그랬던 것이 두 번째, 고려 성종 때 최초로 뭐를 한다고? 외관, 지방관 파견을 해. 최초로 고려 성종 때 지방관을 파견해. 단 12군데만, 12목에만. 고려의 지방이 268개 군현이야. 그중 12군데만 보냈어. 다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랬다가 세 번째, 11세기 현종 때. 고려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 이 지방제도가 완성이 돼야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러냐? 이건 뭐 부르기 나름인데, 5도 양계체제 이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도부 팔목체제 이래도 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려 12세기 예종 때, 예종임금 때,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지방에 거주하면서 이 업무 보는 공무원이 나타나. 그걸 간무라고 그래. 감독관의 뜻이죠. 간무 파견. 간무 파견. 요 간무제도는 나중에 조선이 갖다 써요. 조선이. 그래서 조선에게 가장 작은 도시, 가장 작은 지방의 사또를 현감이라고 그래. 현감제도. 고을 현감이 이런 말 한다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현감이 원래 고려 간무제도 갖다 쓴 거야.
이게 현감제도, 현감이라는 제도로 계승이 돼. 이게 자, 이게 고려 지방행정제도에서 알아야 할 네 가지야. 거기 써 있어. 거기 있잖아. 자, 거기 정비과정 하면서 고려태조왕건 지방관 파견을 못했다. 성종 최초로 지방관 파견했다. 단 12군데만. 그리고 11세기 현종 지방제도가 완성이 됐다. 고려라는 나라는 수도가 개경이요. 개경이 수도요. 그런데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다잖아. 그래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쪽에 있는 수도 서경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중요시했어. 그리고 고구려 앞에 있었던 왕조가 신라라는 나라 아니야. 통일신라니까.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를 동쪽에 있는 서울이다. 동경에서 이걸 삼경제도라고 그래. 이걸 삼경이래. 그리고 수도 인근을 서울 인근에서 경기 이렇게 부르고. 그러니까 개성 인근 이 뜻이야. 경기도가 아니고 경기야. 경기는 수도 인근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고려의 경기 그러면 개성 인근이라는 단어 뜻이야. 조선에서 경기 그러면 한양 인근이라는 뜻이고. 이게 경기라는 단어 뜻이야. 경기도하고 경기하고는 달라. 자, 그리고 지방이 5개 도야. 5도. 그중에 충청도를 고려는 양광도라고 불렀어. 경상도는 경상도라고 불렀고, 전라도는 전라도라고 불렀어. 그런다고 강원도는 교주도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충청도는 양광도라고 불렀어. 고려 때. 충청도란 말은 조선에서 쓴 거야. 그리고 평안도 함경도는 군인들이 배치하고 군지역이야. 왜? 이민족이 자주 쳐들어오니까. 북쪽 요랑캐가. 그래서 동북계 서북계에서 2군데 경계선에서 양계 이래. 그래서 이걸 5도 양계 취재 지방제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도 밑에가 부, 목, 군, 현 이렇게 돼 있어. 부 밑에가. 그래서 아까 성종 임금 때 12군데 12목의 지방관 파견 이런다고 그랬지. 요걸 나눈 거야. 이렇게 요 12개를 어떻게 나눴냐. 인구를 쉬어봤더니 좀 큰 지역이 있더란 말이야. 그걸 따로 4개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부 이러는 거야. 그리고 12개에서 4개가 빠져나갔으니까 8개 남았을 거 아니야. 팔목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없어. 12개를 나눈 거야. 그게 사도부 팔목이야. 합치면 10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큰 지방, 작은 지방 이 소리야. 그래서 부의 책임자는 부사, 남원부 이래. 책임자 부사 이러는 거야. 청주는 고려 때 뭐라고 그랬냐? 목 이랬어. 조선도 목 이랬고 청주 목 이래. 그래서 책임자를 뭐라고 그러냐? 목사 이러는 거야. 율곡이가 청주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청주시장에 있었어. 율곡이가. 그래서 목 이러는 거야. 요거보다 더 작은 데는 푼, 더 작은 데는 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고려 지방제도를 5도양계 이래도 되고, 아니면 그냥 사도부 팔목제도 이래도 되고, 결국 같은 얘기야. 별 의미 없어. 여하튼 11세기 현종이라는 임금 때 지방제도가 마련이 됐어. 이 지방제도가 마련이 돼야 나중에 중앙집권이 완성이 되는 거야. 예. 자, 그게 현종 때 지방제도 완성이야. 거기다가 100년 뒤인 12세기 예종이 지방관 파견, 간무 파견제도를 실시했다. 이게 고려 지방제도 4가지야. 그 순서를 낼 수도 있고 내용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고려 지방제도는 그 4가지만 잘 알으면 돼. 자, 이걸 해석하면 그 밑에 고려 지방제도 5도 상설 행정관청이 없다. 저게 무슨 소리냐? 도청이 없다 했어요. 도청이 없다. 고려는 도지사는 있어. 안찰사라고. 그런데 도청은 없어요. 충청부도 도청, 충청남도 도청 다 있잖아. 그런데 고려 때는 없었다고. 조선은 있어. 도청은. 조선은 도청을 뭐라고 그랬냐? 가명이라고 그랬어. 가명. 평양 가명, 충청 가명 이런다고 가명이라고 그랬는데, 고려는 가명, 도청이 없어요. 도지사는 있어. 안찰사라고 해서 임기 6개월에 별 볼 일 없는 직책이야. 얘는 봄에 출발을 해. 그래서 가을 6개월이요. 9월 달에 돌아와. 수도 서울로. 그래서 임금님한테 6개월간 돌아본 자기 관할적은 돌아본 보고서를 내면 업무 끝이야. 얘는 6품이야. 6급 공무원이야. 그럼 지방에 가면 부사, 목사가 지보다 높아. 얘는 도지사가 여기 정도밖에 안 돼. 여기 정도밖에. 이게 지보다 높은 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인사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 도지사는 관찰사인데 2품이야. 아주 고급 관리야. 그 지방에 내려면 자기보다 높은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려하고 조선이 전혀 달라. 조선이라는 나라는 처음부터 중앙집권을 하고 출발한 나라고, 고려라는 나라는 중앙집권하는데 200년 가까이가 걸리고.
이렇게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고려라는 나라는 뭐 오도, 상설 행정기관이 없다. 도청이 없다. 이 소리야. 임기육견의 임시직인, 순찰직인, 뭐, 안찰사가 도지사다. 근데 얘는 특이하게 경직이 뭐냐? 서울경자, 국가직 공무원, 요즘 말로. 경직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다 국가직이래. 조선도 도지사인 관찰사는 외직이라고 해서 지방직 공무원이야. 이게 달라요. 예, 고려조선이. 그리고 그 밑에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현감, 이걸 수령이라고 그래. 우두머리라는 뜻에. 여하튼 지방으로 내려갔으니까 지방관이라고도 하고, 혹은 한자로 사또라고도 하고, 다 같은 개념이요. 자, 수령이 지켜야 할 5가지, 수령 5사. 이건 그냥 넘어가. 근데 지방행정에 고려, 중앙집권이 안 됐으니까 지방행정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향리라는 사람들이야. 향리는 나중에 사회사에서 설명을 다시 할게. 예? 여기 일단 그냥 지나가. 뭐 초는 지방관 파견이 안 된 데를 촌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는 특이하게 특수행정부락이 있어.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고구려 백성, 백제 백성이 나라가 망해서 떠돌아다녀. 그래서 정착촌을 만들었어. 향, 너희 고향같이 생각하고 살아라. 향, 이러는 거야. 향. 그리고 신라 정부의 대대는 싸가지 없는 애들을 모았어. 그걸 부곡이라고 그래. 부곡. 그래서 향과 부곡 제도를 만들었어. 어느 때 만들었다고? 편의상 통일신라. 정확하게는 삼국 통일기에. 거기다가 고려라는 나라가 신라보다는 국가 규모가 커지면서 수공업 집단마을,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 집단마을을 만들었어. 기술자 집단마을을 만들었어. 그걸 소라고 그래. 소. 공주 명학 소하는 소. 소 이래. 요 인근에 뭐가 있냐? 저쪽 청주 성묘백원 좀 지나가면 오근장역이라고 있지? 이게 원래 오군 부곡이 있던 자리야. 원래 오군 부곡 자리야. 그러니까 고려 정권의 대대는 싸가지 없는 애들이 모여있던 거지. 이게. 그걸 향소부곡 제도라고 불러. 이걸. 그런 제도가 고려 때 있었다, 이게. 조선 때 없어져, 이게. 예, 고려 때만 있었던 거야. 신라에서, 통일신라에서 고려까지 있었던 거야. 그리고 거기 네 번째 보면 분사, 사, 관청. 가장 하급 관청은 사라고 그랬어. 사를 나눈다 해서 분사. 이 분사는 나중에 설명할게. 자, 이렇게 고려 지방행정의 특징. 일부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 12목에만. 그러니까 일부분에만 지방관을 파견했다는 것은 나머지는 못 보냈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냐? 지방 세력자가 알아서 통솔해. 향리가. 그러니까 고려는 실제 운영을 지방 세력자가 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다고. 그래서 거기를 소속된 현에서 속현, 소속된 군, 속군 이렇게 불러. 그리고 고려는 이민육 침입이 강하니까 이원적으로 나라를 운영했다. 일반행정구역 5도. 옆에 지도를 보시면 흰색 부분이 5도야. 그리고 빗금진 부분이 군사특별행정구역. 뭐 양계 이런다고 해서 5도 양계 체제야. 일반행정구역과 군사특별행정구역 체제로 나눠서 운영을 했어. 일반행정구역을 다스리는 도지사는 안찰사라고 그러고 군사특별행정구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군인인 병마사라고 그러고 그런 거야. 그래서 고려가 아주 특이해. 자, 이게 고려 지방행정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건 상식으로 충청도는 이 용어가 대부분 고려 때 나온 건데 충청도는 그 지역에 충주라는 큰 도시하고 청주라는 큰 도시가 있다고 충청도야. 그러면 배웠으니까 활용을 해야지. 경상도는 뭐겠어? 경주하고 상주가 있었다는 얘기야. 큰 도시에. 전라도는 전주와 전라남도 나주가 있다는 얘기야. 경기도는 뭐야? 어? 이건 서울경자야. 서울 인근 이 뜻이야. 서울 인근이 지방으로 떨어져 나간 거야. 그러니까 경기 그러면 서울 인근 이 뜻이고 이게 도 이러면 지방으로 떨어져 나간 거야. 이게 그 용어가 달라. 대청댐은 뭐냐? 봐봐. 글자 써있는 대로 가는 거라니까? 뭐야?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는 댐이야. 그래서 대청댐이야. 용어가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오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과학은 이 용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중요한 거라고. 왜? 내용을 줄이면 제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목의 논리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한반도 웬만한, 봐. 이 청주라는 게 고려 때 청주 얘기하면 고려 때는 청주가 2개가 있어요. 현재 여기 청주라는 데가 있고
저 북쪽에도 함경도에도 청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태조왕건이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 청주가. 보고서를 올라오면 청주가 그러면 이게 빌어 모르면 어떤 청주야? 이거 또 물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야 이거 구분하자 이랬다고 고려태조왕건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남쪽에 있는 청주는 그냥 청주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청주는 북쪽에 있는 청주다 해서 용어를 바꿨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북쪽에 있는 청주에서 뭐라고 그래? 북청이라고 그래. 북청문장수 이란단 말이야. 문학작품보고 그러면. 그래서 북청이라는 게 나온 거야. 이건 북쪽 청주 이래. 그리고 고려태조왕건이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고구려 땅이 아닌데 후백제 땅, 신라 땅 중에서 왕건이한테 가장 먼저 항복한 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 천안이야. 그래서 너는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하게 살아라. 그래서 천안이라는 지명을 붙여줘요. 그게 오늘날 천안이 된 거야. 이게. 이러니까 이걸 보고 충청도에서 천안 빼고 가장 먼저 항복한 데가 있어. 왕건이한테. 거기가 어디냐? 원래 오곡이라는 데인데 원래 이름이 이거 어디냐? 예산이야. 예의를 다했다 해서 충청남도 예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경상도에서 가장 먼저 항복한 데가 있어. 그럼 뭐겠어? 저기 여기가 예산이라면 뭐겠어? 태계왕이 고향이 여긴데. 경상도에 예안이라는 데, 예안. 예안이 지금 어디냐? 예안이 안동이야. 경상도 안동. 안동 하에 말하는 안동. 안동이 고려 때 예안이라고 불렀어. 조선조에도 예안이라고 불렀고. 그래서 태계왕이 운영한 향약을 예안향약이라고 그래. 그게 안동향약이야. 지금을 따지면. 이게 대부분 다 용어가 고려태조 왕건 때 나온 용어들이야. 대부분이. 고려태조 왕건이 지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 지방제도를 분류하는 과정에 나온 거야, 이게. 그 용어들이, 지명과 관련된 용어들이 대부분 그런 사연을 안고 있어. 자, 이게 고려 지방행정 얘기야. 자, 이게 좀 딱딱한 제도사인데, 제도사가 이게 중요해. 첫째, 중앙정치 2개. 그렇지? 합의제. 그리고 대간. 이거. 다음, 지방행정 4개. 지방행정 그냥 4개 순서요. 고려태조 왕건 지방간 파견을 못했다. 성종 때 12목에만 지방간 파견했다. 현종 때 지방제도가 완성이 됐다. 그리고 그로부터 100년 뒤인 10세기 예종 때 간무 파견을 했다. 이렇게 4개. 그 다음, 군사군역, 그리고 관리등용. 이렇게요. 여기까지가 제도사예요. 여기까지가. 요 4가지가. 조선이 이걸 대부분 다 갖다 써요. 그래서 고려제도를 조선이 갖다 쓰기 때문에 이 고려 중앙집권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 하자.